자, 계속 시작합시다. 가능하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1시간 안에는 못 끝날 것 같고요. 1시간 반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표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단점을 부각시키거나 치명적인 단점, 그러니까 커버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 안 해도 될 얘기,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소극적인 거. 자, 봅시다. 1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잦은 실수를 하였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첨삭하다 보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였다. 문제 없죠? 근데 많은 잦은 실수 이런 걸 부각할 필요 없다고. 잦은 실수라고 하지 말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수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저는 실수가 되게 잦았어요 말고 실수를 했는데 그걸 통해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실수가 계속되어 점장님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나는 붕어예요. 이렇게 어필하지 마시고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단점에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고치고자 이렇게 나가셔도 됩니다. 자, 3번. 땡땡 업무를 하며 손님들을 기다리게 한 경우가 허다했고 이것도 2차 때 학생들이 썼던 것 중에 하나. 기다리게 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니까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한 게 허다했다. 이런 거 이렇게 순화할 수 있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라고 하는 게 읽기가 더 좋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 이런 걸 막 부각시키지 마세요. 자, 4번. 과거에 무슨 회사를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이건 진짜 죽자는 거예요. 저의 전공은 뭐뭐이었으나 저의 전공은 경영학이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경찰을 준비. 그래? 너 경찰 해본 적 없잖아. 예. 적성에 안 맞으면 계속 이렇게 꼬리가 나올 겁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이런 표현은 쓰지도 마세요. 자, 5번. 저의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그런 성격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부각시키지 말라고요. 순화할 수 있어. 어린 시절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잘 말을 걸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나 현재는 하고 현재는 어떤 훈련 혹은 어떠한 상황들을 거치며 많이 좋아지고 있다 혹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등 그렇게 쓰는 거지. 지금도 전 사람들한테 말을 못 붙여요. 순찰 받고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도 저는 말을 잘 못할 거예요. 부끄럼증이거든요.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자, 6번. 이것도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고 포기하였던 순간에.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포기라는 단어는 지워버리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하다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목표가 생긴 이유. 포기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줄 거예요. 이 정도 어려움 포기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럼 이 정도 어려움 포기할 거 아니야? 너 이 정도에도 포기했는데 이렇게 포기할 거 아니니? 계속 여러분들이 압박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다가 포기하였다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자, 7번. 매니저님들에게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이것도 그렇죠. 수차례 지적받은 거 나쁜 거죠. 그거 수차례 받았다 이런 표현보다도 매니저님들에게 몇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거 반드시 고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등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아까 말씀드린 거. 과거 친한 친구 5명과 게임 중독에 빠졌으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게임 중독 자체를 꺼내지 마세요. 게임 중독 자체. 스마트폰 중독도 꺼내지 마세요. 알겠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똑같이 본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직위분리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했던 거. 저의 이러한 장점 혹은 저의 이러한 능력은 경찰 조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신에 찼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앞에서 자,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4살이야. 그래서 유아원, 유치원 이런 데 갔다고 칩시다. 이모, 삼촌, 내가 오늘 산수를 했거든? 1 더하기 2는 5야. 삼촌의 가계부 작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해. 저리 가시죠. 뽀로로 갖고 놀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마찬가지다 이거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를 했건 체력을 잘했건 태권도 5단, 태권도가 50단이어도 경찰 조직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러한 능력은 경찰 조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이요. 이미 30년, 40년 경찰 생활하신 분들이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틀린 것 같으면 찢어버리세요. 다 빡빡 지워버려도 돼요. 매직으로. 자, 저의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창드래곤님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러한 뭐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에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자 뭐 늘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10번. 이건 이제 소극성과 관련된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 얘기할 때요, 어떻게 하다 경찰 준비하게 됐니? 이렇게 물으면요, 아버지의 추천으로요, 혹은 친구의 추천으로, 먼저 합격한 경찰관 뭐 친구의 추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소극적인 거예요. 이 표현을 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예를 들어 아버지의 추천이면요,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중 경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자, 왜냐? 만약에 아버지의 추천 혹은 뭐 아는 형의 추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갈까요? 그래?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소방관 추천했으면 소방관 했겠네. 아버지가 사회복지사 추천했으면 사회복지사 했겠네.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누구의 추천을 받아 이런 표현보다도요. 예를 들어 뭐 친구다. 먼저 경찰관이 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경찰관이 된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친구에게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명감, 자신감 등에 매료되어서 경찰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제가 본인이 결정한 걸로. 그래서 경찰관이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등. 그래서 결정의 주체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주체가 상대방이 되면 안 돼. 다른 사람. 그럼 계속 튀어나간다. 자, 11번. 제가 만약 경찰이 된다면 이게 가정법 쓰지 마세요. 보통은 이제 문장의 말미에 이런 말들을 쓸 건데요. 만약 제가 경찰이 된다면 이런 표현보다도 앞으로 경찰이 되어서도 언제나 뭐 이렇게 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이것도 예전에 한번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거 왜 쓰냐 한번 봅시다.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사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냄새를 안 빼고 오는 사람 때문에 이 친구가 처음에 먼저 얘기했어. 그 당사자한테. 담배 냄새 좀 빼고 오세요. 양치 좀 하고 오세요. 껌이라도 씻고 오세요. 그리고 둘이 말이 안 통한 거지.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학원에 공기청정기를 놔주세요. 학원에서 공기청정기를 놔줬어요. 뭐 주기적으로 방송을 해주세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거지.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대요. 그 옆 사람이 이렇게 이 친구가 담배 폈는데 옆에서 난 담배를 안 펴. 근데 냄새 죽을 것 같다고. 자, 물론 비흡연자의 마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근데 봅시다. 같이 순찰차를 타는 사수가요. 흡연자일 확률은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때마다 미치겠네. 지구대장한테 가가지고 근무 바꿔주세요. 저 사람 담배 펴서 냄새나서 못하겠어요. 사실 이런 게 일종의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흡연자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비난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버리면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담배 피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출동하는 현장은요, 화목하고 뭐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껐득하면 폭력, 가면 술집이고요. 그 담배 냄새 지천에 깔려 있고요. 담배에서 펄펄 풍기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말할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경찰관도 담배 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듯한 그런 인상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이 말은 사실 30대 중후반도 아니고요. 사실 30대 초반이 제일 많이 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29에서 30 넘어갈 때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이제 뭔가 인생 끝난 거 같고 내 청춘 다 날아간 것 같았어. 근데 39에서 40 넘어갈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 마음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30대 보통 30 혹은 31, 2가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되려 30 한 후반 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또 반대로. 제가 나이가 많아. 면접관도 60이야, 60.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나이가 많아. 제가 늦은 나이에. 면접관도 그럴 거. 야, 내가 네 나이로 갈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젊은 경찰관이요 그랬어요. 늙은 경찰관 아니요. 항상 여러분들은 젊다는 마음과 패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늙어서, 늦은 나이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자, 14번.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면서 사회생활과 남을 대하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나쁘지 않은 표현이죠. 근데도 제가 지었지. 조직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생각한다. 나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자, 남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혹은 남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조금 더 겸손해지는 그 인재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 본인 인재라고. 자,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15번 경찰이라는 목표를 갖기 전에는 목표의식 없이 허송하였으나 이거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16번 사자성어풀이 그 다음에 이름풀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 역지사지 여기 나온 대로 타인과 저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마인드맵 아까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사전조사서 20분 동안 다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이런 거 쓴다고 사자성어풀이 쓰지 마세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다 알아. 면접관님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엑기스만 써야지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쓰지 마세요. 사자성어 풀이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저의 이름은 뭐뭐 개자에 뭐뭐 똥자 개똥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개똥 같은 소리예요. 본인 이름 풀이하지 말어. 뭐 제 이름은 뭐고 뭐뭐의 뭐뭐 자입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제가 치는 유머 같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자, 그리고 18번.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급해서 타인의 위험을 외면하였지만 앞으로 경찰이 된다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과거에는 어려움을 보고 눈 감았어. 외면했어. 모른 척했어. 근데 앞으로 경찰 되면 안 할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랬던 사례가 있거든.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사전조사에 뭐라고 썼냐면 뭐 학교 가는데 교통사고 난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수업에 늦을까봐 외면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뭐 학교가 아니라 회사고 뭐 더 중요한 거 늦어도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있으면 먼저 구해줘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충분히 설명을 못 해놨던 것 뿐이지. 알고 봤더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한참 멀리 떨어진 대각선 저쪽 교차로에서 지나가다 살짝 스친 거지. 애가 차에 살짝 스쳐가지고 둘 다 멀쩡하긴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당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친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거기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으나 수업 시간이 늦어 그냥 갔던 게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까이겠냐고. 야, 넌 경찰 돼서도 그럴 거냐? 앞에서 애가 다쳤는데 그냥 간다고? 신고 출동하다 애 사고 나면 그냥 갈 거냐? 오만 질문이 다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실수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이상한 말 쓰지 마시고요. 페이지 넘겨봅시다. 할 수 있겠네. 2020년 2차 사전조사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바로 전기수 학생들. 자, 서울청은 10월 30일 날 하루에 전 분야를 다 시행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팀원과의 마찰로 팀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이 있다. 팀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는지 서술하시오. 여기에 참고로 학력, 그 다음에 부모님 직업 등 기재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순경 지원하는데 팀장이면 보통 경위거든요. 보통 지구대에서 경위. 여러분들이 경위의 입장에서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는데 자꾸 마찰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팀장으로서 얘를 어떻게 컨트롤할래? 라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풀어봐야겠죠. 발단의 원인은 뭔지 여러 가지. 팀원과의 마찰이 왜 생기는지, 팀원들은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평소 근평은 어땠는지, 생활은 잘했는지 여러 부분 확인해 보시고. 자, 경기 남부청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주제는 지금 읽어보시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주제 나오면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 미리 사전에 생각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남부청 20년 2차 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오전이랑 오후 주제가 달랐어요. 그리고 주제는 매일매일 달랐고요. 그리고 여기도 혈연 지원 학연 학력 부모님 직업 원고시 감점 처리야 아예 여긴 대놓고. 근데 점수 매기지도 않는데 무슨 감점 처리야. 아무튼 그렇대요. 불이익을 주겠다.
자,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관 동료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서술하시오. 여러분 동료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은 아마 다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제가 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경찰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는데 비상근무로 인해 전원 출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서술하시오. 보통 태반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출근한다고 하지.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경찰로서는 뭐 일정 부분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입직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었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물론 이제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친구한테 뭐 사전에 미안하다고 뭐 양해를 구한다 뭐 등등 뭐 조치를 취하고 가겠다가 보통인데 때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겠죠. 워라밸이 중요하다. 친구와 약속인데 무슨 출근이냐. 나는 가지 않겠다. 까이겠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보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10월 15일 오후 거 경찰에는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등의 부서가 있는데 경찰관이 된다면 자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거지. 어떤 부서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만약 가고 싶지 않은 부서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서술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부서에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부서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보통은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은 부서에 가요.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부서에 못 간다. 왜?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지구대 가죠. 의무적으로 지구대 가가지고 일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서에 티오가 났을 때 가는데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고 뭐 내정자가 있다는 등 뭐 티오가 났을 때 간다는 등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성 청소년계에 자리가 났다. 그럼 지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태반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못 간 경찰관들이 거의 절반도 넘을 거고요. 그럴 때 때려쳐야지. 나는 지구대가 있으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기 나름이죠. 우리 경찰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일에 많은 걸 배우다 보면 뭐 나중에 중간 관리자로서 더 좋은 역량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뭐 배워보겠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겠다 등등. 10월 16일 경찰관 음주운전의 문제점과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경찰관 개인의 윤리관을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이거는 제가 면접 시작하고 나서요. 바로 그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찍기 신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기사에 경찰관의 음주운전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개강할 때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연말이 다 돼가니까 아마 음주운전 단속 이제 특별 강화 기간이 이제 곧 도래할 거고 그때 음주운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 사조서나 혹은 면접 질문에도 그 음주운전 관련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우리 경찰이 그걸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고 만약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음주운전자 중에 경찰관이 있다. 그러면 백방 튀어나올 거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올 것이다. 근데 나왔죠. 그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제 찍기 신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밴드 기사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경찰 관련 이슈나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이야. 그러면 그 출동한 경찰관이 잘 업무 처리를 했는지 생각해 보고요. 출동한 경찰관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 각자의 입장도 생각해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나는 행동했을까?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 부분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년도에요. 저희가 경찰 면접할 때 그때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면접을 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뭐였냐. 전부 다 98% 세월호. 네가 출동한 해경 대원이라면 어떻게 대처할래? 그 세월호 선장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느냐, 해경의 초동 조치 중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써야지 더 잘했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등등 다음부터 다 세월호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사를 보시다가 이런 건 우리와 좀 관련 있겠다 싶은 거는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밴드에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지원하고 싶은 부서, 이거 위에 똑같은 거네요. 지원하고 싶은 부서 업무는 어디고, 만약 그 부서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서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보내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던 중 대원 한 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이 해경 구조대장 또는 구조대원이라면 이러한 구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서술하시오. 결국 이게 지금 해경으로는 나왔는데 일반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동한 경찰관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신이 순찰 팀장이다 혹은 지구 대장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괜히 상황 대처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괜히 각설하고 무슨 제가 뭐라도 된 것마냥 인성교육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적절한 가치관과 인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자, 경기 북부청. 제대로 된 기준이나 전례 없는 당황스러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서술하세요. 이거 잠깐 생각난 김에요.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12페이지 타이틀이 과거 경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조사서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는 거. 자, 1번. 충분히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경험. 누구와 다투거나 상처를 입혔던 경험. 본인의 특별한 노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험,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경험 등등 여러분들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거 쓸 수 있겠죠. 대신 아까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좀 겸손하고 좀 빼야 될 말 빼고 서술하시면 되겠고 경험형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치관, 그 다음에 인성 관련형. 여러분들의 가치관 혹은 인성을 묻는 거.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는 어떤 유형이야? 넌 어떤 스타일의 사람 좋아하니? 이런 거 여러분들 인성이나 성향, 가치관 물어보는 거고. 최근 발생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 이렇게 2번과 같은 패턴이 있고요. 세 번째 한 페이지 더 넘기면요. 14페이지 상황 대처형이 있어요. 그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려고 나온 거. 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8페이지로. 경기 북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이유,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기울인 노력. 여기서 결국 핵심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될 거는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초반에 간단하게 쓰고 저는 이기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울인 노력을 핵심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 친구와 잘 지내고자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둘 간의 관계가 좋아졌고 이를 통해 사람은 겉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봐야 된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 경찰이 되어서도 비슷한 환경에 처하겠지만 그때 상황을 계기로 더 슬기롭게 대처하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등 그런 쪽으로 전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10월 7일 거. 최근 또는 학창시절에 비윤리적인 상황이나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상황, 경험을 서술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서술하죠. 이런 거 자체 잘못 쓰면 이제 폭탄되는 거예요. 위법한 경험이라 그랬더니 제가 과거 친구와 3명이서 오토바이를 쎄빈 적이 있습니다. 축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생각해서 쓰시고요. 자, 인천청 한번 볼게요. 인천청은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경기 북부청은 수정 테이프 못 쓰게 했죠.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대신 인천청은 주변에 있는 주변인 경찰관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경찰관 얘기하지 말아라. 자, 10월 23일. 살면서 겪은 갈등에 대해 기술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 죄송합니다. 되네.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술하세요. 이거는 별표 5개 치세요. 이 중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는 받을 거예요. 해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도 나올 확률 높습니다. 수험생의 단점은 무엇이고 경찰 업무를 하며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서술하세요. 중요한 건 단점 자체가 아니고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걸 어떻게 경찰 조직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살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경우. 인천, 이거 무조건 다 나올 수 있어요. 3개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 주제로 쓰는 사람이 이번에도 있을 겁니다. 살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핵심은 극복 노력이고요. 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그게 그거죠. 인천청 거는 다 중요하네요.